노란 저고리 남색 치마. 무서운 이야기는 역시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 들려주시는 어르신표, 믿거나 말거나 실하게담이 짜장인 듯해. 재작년에 돌아가신 나의 외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, 참고로 2005년부터 아프셔서 누워만 지내시다가 가셨어. 그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, 내가 가끔 섬찟섬찟하게 촉이 오거나 귀신을 느끼는 건 외할머니의 유전이 아닌가 싶다. 외할머니는 일제시대 출생 딱 1920년생이었어. 나의 언니랑 딱 60년 차이 난다고 다른 어른들의 나이는 까먹어도 외할머니 나이는 잘 기억했지. 당연히 외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외정으로 살기 어려운 때였고, 외할머니가 외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쓴다.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뼈 아프게 굶은 기억도 없고, 뭐 굶어본 적이 없진 않았지만 그냥 저냥 먹고는 살았었대. 그땐 그것만으로도 운이 무지무지 좋은 시절이었대. 외할머니네 마을은 대대로 양반 가문에 땅도 많은 거의 유지격의 부잣집이었대. 집도 꽤 큰 기와집이었는데 그 집이 할머니네 집에서 바로 보일 만큼 코앞이었대. 가끔 대문을 활짝 열며 가운데 큰 감나무가 있는 마당과 한 채 건물이 바로 보일 정도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수준이었다고. 그치만 그 집은 그 당시 마을에서의 인평은 매우 안 좋은 집이었어. 주인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그 당시 일본이 이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걸 도와준 역할을 자처해서 앞장섰던 부끄러운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 거야. 이 집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대. 옆에 보기 싫을 정도로 일본 순산한 관리들에게 굽신거렸고, 기부까지. 일본군 관련 기부였다는데 잘 기억 안 난다. 뭐 아무튼 기부까지 하고 아무도 대놓고 뭐라 하지 못했어도 다들 속으로 욕하고 싫었었지. 반면에 이 집 안주인인 아줌마는 남편이 저러는 걸 엄청 창피하게 여기고 자기까지 욕먹는 걸 부끄럽게 여겼지만, 남편이 너무 작심하고 저러니 반대해도 소용이 없고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고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도 않았대. 같은 양반집 아들딸인데 어찌 저리 다르냐고 뒷말도 많았던 집이었대. 아무튼 외할머니가 13살 때 외할머니가 이웃집 사는 친구랑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집 근처로 걸어오는데, 그 부잣집에서 뭐가 들어오는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 앞에는 수레 같은 걸 세워놓고 쌀 가마니며 이것저것을 대문 안으로 일꾼들이 실어 나르고 있었대. 그런데 무심코 안쪽을 보니 마당 감나무 옆 웬 여자가 꼿꼿이 서서 외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더래. 못살고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고 염료가 귀해서 높은 양반들이나 부자들 아니면 색깔 있는 옷을 거의 입지 않았던 때였는데, 감나무 옆에 선 여자는 굉장히 고와 보이는 옷감으로 된 노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서 있었대. 젊은 여자였는데도 머리도 막 풀어헤친 그런 머리가 아니라 싹싹 빗어넘긴 당장한 머리에 얼굴이 확 튀게 하얗다는 거 외에 그닥 사람 같지 않다거나 무서운 느낌도 들지 않았대. 그냥 모가지가 길고 얼굴이 가름해서 딱 보고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. 그런데 그 집에는 그만한 나이에 딸도 없고 주인 부부와 그 주인의 외아들, 거의 누워 지내는 주인 아저씨의 어머니인 할머니 일케 넷만 살았대. 그래서 낯선 얼굴이 보이니 누굴까 하신 거지. 하지만 주인 아저씨의 형제 자매들이 시집 장가 가서 다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친척 중 누가 왔나보다 싶어서 별 말도 않고 신경 쓰지 않으셨대. 외할머니는 그러고 나서 잊을만 하면 그 여자를 보셨다고 해. 가끔 대문이 열리며 늘 마당에 있었고 그 집 식구들을 따라서 밖에 나오기도 했대. 그리고 보면서 아셨대. 아, 저 귀신이구나. 저 집에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대단히 원한에 있는 귀신이구나 하고, 저 집이 잘 되길 바라지 않네, 저 집을 저주하러 온 귀신이라는 걸 볼 때마다 강하게 느끼셨대. 언제 하루는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신경 써서 차려입고 어딜 나가는데 그 노란 저고리 여자가 아저씨한테 달려가더래. 그것도 주인 아저씨 어깨를 밟고 머리 위를 몸을 웅크렸어요. 아주 이상하고 불편해 보이는 자세로.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는 마냥 흔들흔들 팔자걸음으로 갈 길 가고, 그 여자는 그렇게 웅크려서 아저씨를 빤히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둘이 가더래.
진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매달려 가지도 않을 뿐더러 남자가 그렇게 아무 무게감 없이 못 가지. 저러고 어딜 가나 싶어서 외할머니는 그 둘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셨는데 며칠 뒤에 그 주인 아저씨가 참에 벼슬 맞는데 실패했다고 들었대.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가끔 참이라는 벼슬 들어봤을 거야. 이태준의 복덕방에도 서참여라는 사람이 나오지. 그렇게 일본 정부에 기부를 하고 여기저기 잘 보이던 것이 작아도 참여 자리 하나 얻고 싶어서였다는데 줄 것만 실컷 내주고 결국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원통해했대. 마을에서는 고소하다, 꼴 좋다 여론이 대세였다지. 하지만 외할머니는 그게 왠지 그 노란 조거리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대. 그 여자가 조종한 것처럼. 그리고 점점 전쟁이 길어지고 일제시대가 끝나가면서 그 집도 역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대. 그 아저씨는 나 한 몸 잘 살아보자고자 일제의 아부하고 이것저것 바쳤지만 일제는 아저씨를 이용할 만한 한 거였지. 아들의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게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집 아줌마가 얼마나 온 집이 떠나가게 통곡을 하는지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, 이웃집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하고 엿들었대. 고등학생 아들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는 심정이 오죽했을 거야. 외할머니는 엄마와 거길 담 너머로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대. 마당에 쓰러져 울부짖는 아줌마 옆으로 큰 노란 저고리 입은 여자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야. 그때 그 노란 저고리 여자가 웃는 얼굴 처음 봤대. 입이 밑까지 올라갔는데 입안이 빨간 물감을 머금었던 것처럼 이빨도 안 보이고 새빨갛더라는 거야. 할머니는 무슨 사람 입안이 두견새 입안이라고 하셨었대. 결국 그 아들은 한 상자의 유골로 돌아왔대. 주인 아줌마는 유골함을 보고 기절했다 깨어나면 통곡하고 또 통곡하다 기절하고를 하루 내내 반복하셨다고 해. 그때 소리만 들었지 그 집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 모르긴 몰라도 또 그 여자는 덩실덩실 춤을 췄을 거라고 하셨던 외할머니.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돼 누워서만 지내던 그 할머니도 돌아가셨대. 외할머니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 집에 불려온 의사가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노란 조거리 여자한테 싸다구를 맞고 대문 앞에 자빠지는 걸 보셨대. 여전히 그 여자는 외할머니 눈에만 보였고 넘어진 의사 아저씨는 어깨 넘어졌는지 그 자리에서 다리가 부러졌대. 주변 사람들은 모두 대문에서 미끄러진 걸로만 보였는데 사람들은 저 집이 재수없으려니 들어가려는 사람도 저렇다고 수군댔지만 할머니 노란 조거리 여자가 의사를 때린 후에 빙글빙글 웃던 시뻘건 입안이 너무나 징그러웠대. 금방이라도 피가 떠오르 흘러 넘쳐 떨어질 듯이 뻘건 입속이. 그렇게 의사 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실려갔고 훨씬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 의사가 불려왔는데 이 의사는 먼저 넘어진 의사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 할머니에게 별 처방을 못한다고 다들 혀를 찼대. 뭐 이미 고령이고 돌아가실 때가 돼 할머니에게 어떤 처방이 그렇게 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패전하고 맞아 죽을까봐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도망가는데 그 부잣집은 대문을 닫고 두문 불출 바깥 출입을 안 했대. 마을 사람들은 내내 꼴보기 싫었던 그 집 사람들도 끌어내서 망신을 주자고 하기도 했지만 이미 가진 재산도 정같지 않고 노모를 잃고 외아들까지 잃어 대가 끊어진 집이니 죗값 치른 거라고 굳이 그 집 사람들을 건드리거나 하지 않았대. 그런 후에도 그 노란 조거리 여자 귀신을 주인 아저씨는 아줌마를 따라 밖에 나오기도 하고 가끔 열린 대문 안을 보며 마당을 지키고 서 있었대. 그때 이후에 외할머니도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쳐다볼 생각도 못했다고 하셔. 그 후 6.25가 터지고 외할머니도 가족들과 피난을 떠났다가 전쟁이 끝나고 1년 넘게 지났어야 고향 마을에 돌아오셨는데 그 집 완전히 불타서 터만 남고 새까맣게 탄 감나무라 깨진 장독의 울물 정도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대. 그 주인 부부는 전쟁통에 죽었다지만 외할머니는 그 집 터를 볼 때마다 대체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 집에서 무슨 일을 겪은 여자였는지 섬뜩하면서도 궁금하셨다는데 나중에 마을에서 간간히 들은 이야기로는 그 여자가 그 집에서 옛날에 쫓겨난 소실이었던 것 같다고. 그
그 집 죽은 아들이 늦둥이였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부 사이에 애가 안 생기니까 소시를 드렸었다. 그런데 드리고 나서 얼마 안 돼 본부인 아줌마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으니 소실은 쫓겨났다라는 소문이 있었대. 옛날 일이고 전쟁이 끝난 후에 원래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다 돌아다니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라 뜬 소문일 수도 있고,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고 욕심 많고 개념은 꽝이었던 주인 아저씨였기에 꼭 저 소실이란 법은 없고 다른 원한이 있던 귀신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으셨다네. 이거 쓰면서 정말 오랜만에 아프시기 전에 건강하셨던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네. 목소리라던가 말투, 할머니 분위기까지. 이 이야기도 나름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자 유산이 되는구나 싶다.